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재선보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가 고수해온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의 강한 환경 규제 의지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새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중 통상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직전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이익 우선,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이어지며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겠지만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파악된 27개국 211건의 한국산 수입 규제 가운데 미국의 규제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재 25% 관세 부과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 환경보호를 전제로 무역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더 크다는 점도 미국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배경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준비했고 선거 중 바이든 캠프는 3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각각 2.1%포인트, 0.4%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금보다 연평균 0.6에서 2.2%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재선과 함께 미국 상하원 과반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우리 수출에 더 이롭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가 내린 법인세를 바이든은 다시 복구하려고 한다. 재정 지출의 경우 둘 다 많이 하겠지만 바이든이 좀 더 분배 정책에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당선 시 기업보다 가계 쪽의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대부분 기업 대상이므로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한국 수출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관점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환경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통상 압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바이든 후보가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인 만큼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미흡한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든 당선 이후 환경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 조정세와 수익 쿼터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는 세계 각국에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2019년 기준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61개국 가운데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58위에 머물 정도로 환경 규제에 취약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양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의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 후 미국과 중국 사이 양자택일 압박이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한국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돼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에 이제 막 적응이 되던 참에 외교 무대의 잔뼈가 굵은 바이든을 맞닥뜨리게 된 셈입니다. 현재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방어 전략은 미국의 탈동조화에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자력 갱생식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이미 불거진 미중 패권 다툼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미 대선 전에 내수 극대화와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한 쌍순환 경제 발전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작년 규모와 비교해 2배로 키우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강한 중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사실상 세계 최강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시 주석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양국 간의 무역 및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미국의 수장이 되는 게 확실시 되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역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처지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 홍콩 보안법, 신장 인권 문제, 티베트 문제 등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은 국제 여론전을 대비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국제기구 및 조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중국은 더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칠 때 입지를 다진 국제기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던 국제 무대에 다시 올라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대미 수출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C19 감염증 충격을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등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힘들게 1.9% 반등했는데 4분기에도 기조를 유지하려면 C19 감염증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계기로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경제 관계를 둘 다 지키는 슬기로운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